조금 가격이 되는 무선 이어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바깥 소음을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생각보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파동과 반대되는 모양의 파동을 보내주면 두 파동이 서로 상쇄되면서 소리가 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이렇게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 파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A, B 두 파동이 마주보고 온다고 해보죠. A 파동은 진폭이 3cm고 B 파동은 2cm입니다. 두 파동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두 파동이 만나면 파동이 합쳐지면서 진폭이 5cm짜리 파동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파동이 더해져서 더 큰 파동이 되는 것을 보강간섭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파동들이 빛의 파동이라면 더 밝은 빛이 되는 것이고, 이 파동이 소리라면 소리와 소리가 만나서 더 큰 소리가 되는 것이죠. 간섭이 일어난 후 시간이 지나면 A, B 두 파동은 다시 자기 갈 길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서로 합쳐지긴 하지만 그대로 다시 분리가 되기도 하는데 두 파동의 원래 진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이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간섭을 일으켜도 각각의 파동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도 A, B 두 파동이 오는 경우를 보는데 이번에는 A, B 둘 다 진폭이 3cm입니다. 왼쪽 파동은 위로 솟아올라 있는 마루 모양이지만 오른쪽 파동 B는 아래쪽으로 꺼져 있는 골 모양입니다. 두 파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되듯이 모양이 서로 다른 두 파동이 만나면 서로 상쇄를 일으키게 됩니다. 진폭이 3이었기 때문에 둘이 빼서 결국 파동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모양이 다른 두 파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만약 파동이 빛이라면 두 빛의 파동이 만나서 빛이 사라지는 경우고, 파동이 소리라면 두 소리가 만나서 소리가 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이렇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A, B 분리가 되면서 A와 B가 서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죠. 정리하면 두 파동이 마루 더하기 마루 또는 골 더하기 골로 만나게 되면 두 파동은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켜 더 커지게 되고, 두 파동이 마루, 골처럼 서로 반대 모양이라면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서 파동 모양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파동의 간섭을 실생활에 이용한 것이 노이즈 캔슬링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와 반대되는 모양의 파동을 발생시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악기나 음악 공연장 같이 소리가 더 잘 들려야 하는 경우는 퍼져나가는 악기의 소리 파동이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동의 간섭은 안경 렌즈에도 이용이 되는데, 평범한 안경 같은 경우는 빛이 렌즈를 투과하면서 반사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반사된 빛에 의해서 조금은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렌즈에 어떤 물질을 코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코팅에서도 한번 반사되고 렌즈에서도 한번 반사되면서 서로 다른 모양인 두 파동이 반사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 두 파동은 서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사라지게 되고, 반사된 빛을 없앴으니 이 투과된 빛만을 보는 우리 눈이 더 맑은 시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코팅을 하여서 만드는 렌즈를 무반사 코팅 렌즈라고 합니다. 반사를 없앤 코팅 렌즈라는 뜻이죠. 이 외에도 비눗방울이나 기름이 흐른 물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띠는 것도 빛의 파동이 보강,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런 파동의 간섭에 관한 문제는 수면파를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수면파는 물 표면에 지속적인 진동을 줬을 때 발생하는 파동인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솟아 올라와 있는 마루와 움푹 들어간 골이 반복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선 이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파동을 발생시켰을 때 두 파동이 서로 어떻게 간섭을 일으키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험 장치를 한번 보죠. 이
푸른색이 물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물의 양쪽에다가 진동을 줘서 수면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수면파가 발생하는 물 위에 빛을 줘서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만들죠. 이 그림자는 위에 수면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런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밝은 색 부분과 어두운 색 부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밝게 나타나는 부분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 부분입니다. 위로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만나면 보강 간섭에 의해서 물의 파동의 높이가 더 높아지면서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과 골이 만나면 물이 아래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서 어둡게 보이게 되죠. 그럼 골과 마루가 만나는 부분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평평하게 되는데 여기는 중간 밝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두 파동이 발생한 것인데 실선으로 된 것이 마루, 점선으로 된 것이 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점을 찍은 이곳 같은 경우 마루와 마루가 만난 부분이니까 이곳은, 하지만 X친 부분은 점선과 점선, 즉 골과 골이 만난 부분이니까 어둡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모친 부분, 마루와 골, 마루와 골이 만난 부분은 평평하게 상쇄 간섭이 되면서 중간 밝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 두 파동의 파장에 대해서도 묻는데, 파장은 마루와 마루 사이 또는 골과 골 사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파장은 파동의 시작 부분부터 마루와 골이 한번 반복되는 그 길이를 파장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두 파동의 파장이 같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 두 파장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에서는 경로차라는 것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는데, 경로차라는 것은 한 지점에서 두 파장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 검은색 점을 찍은 이곳의 경로차는 몇일까요? 녹색 파동에서 보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파동은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을 했으니까 파장이 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3번 파동이 일어난 거니까 3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빨간색 파동을 재어보면 이 빨간색 파동은 3.5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지점에서 경로차는 두 파장의 차이인 0.5람다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이 경로차를 통해서 실제로 이 지점에서 밝게 보일지 어둡게 보일지 중간 밝기로 보일지도 예측할 수도 있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면파를 양쪽에서 발생시켰고 그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두 파동의 파장은 다행히도 같은 람다입니다. 기역, P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P를 보면 점선과 점선, 즉 골과 골이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PQR 중 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곳은 Q라고 했습니다. 자, Q 같은 경우 마루와 골이 만났죠. 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곳은 이렇게 골과 골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PQR 중 골과 골이 만나는 부분은 P입니다. P에서 골과 골이 만나게 되면서 수면이 아래쪽으로 움푹 더 파이면서 더 어둡게 나타나게 되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S1과 S2에서 R까지의 경로차는 람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로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의 시작 지점에서 골, 마루 한번 거쳤으니까 이 파장의 길이는 람다가 됩니다. 자, S2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 마루 한번 거쳤고 다시 골, 마루를 한번 거치니까 이 길이는 2람다가 되죠. 그러면 두 파장의 차이는 몇입니까? 그렇죠, 람다가 되죠. 즉 경로차는 람다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